안녕하세요. 예비 부사관 학생 여러분, 언어논리 황혜지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본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바로 그 첫 수업은 언어의 가장 기본 어휘력입니다. 이론 수업을 함께 시작을 할 때는요, 이론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접근해야 되는 방법을 꼼꼼하게 점검하시면서 수업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휘력은 제가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근데 그냥 노력이 아니라 자, 노력을 조금 더 쉽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나와져 있는 게 어휘력 파트에서는 어휘 관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형성되려고 하면 두 개라고 이야기하는 두 개 이상이 존재할 때 우리는 관계라는 게 설정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단어, 어휘력에서 관계니까 두 단어 상의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의미의 관계가 어떤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으시면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죠. 우리 두 단어 상에서 의미상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면 비슷하다.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친구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얘를 유사한 의미 관계를 갖고 있으면 얘는 이 글에서 드러나 있는 것처럼 유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유의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의어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동의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동의어는 이 글에서는 보여져 있지 않지만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동의어인데 동의는 의미가 같다는 얘기예요. 얘는 비슷한 거야. 얘는 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같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바꿔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의관계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해서 바꾸면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언제 바꿨을 때는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낄 때가 있겠지요. 그래서 언어에는 국어상에는 동의어가 거의 없습니다. 왜? 굳이 똑같은 말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피곤해요. 누가? 우리가. 쓰는 사람이 피곤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비슷한 말들을 만들어놔요. 비슷한 말을 만들어 놓으면 그치요. 풍부한 의미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아주 미세한 의미의 차이들도 뭐 할 수 있어요?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유의관계에서 설명이 나와져 있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개 이상의 단어의 의미가 비슷하다 그랬는데 가리키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대상의 범위가 다르거나 느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의미는 비슷하지만 유의관계에서 중요한 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뭐? 대상, 적용하는 대상이나 혹은 뭐가 돼? 느낌의 차이가 있다.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상황에 따라서 뭐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의관계와 관련져서 나오는 문제들이 다음 중 얘와 비슷한 말은 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 우리 이제 뒤에 적중 문제에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건 유의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이건 뒤에 나오게 되는 다이어와도 비슷한 말들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황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대상의 느낌의 차이이기 때문에 유의관계의 의미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상황, 적용,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모아보면 찾아보면 이 둘의 차이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필코 반드시 틀림없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떠한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기필코 성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반드시 성공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서 느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해? 보지요. 틀림없이 그런데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는 나한테 쓰지 않지요. 쟤는 틀림없이, 여러분은 틀림없이 부사관 시험에 합격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누가요? 제가요. 제가 어떠한 것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할 때는 틀림없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러분들한테 또 뭐에?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나는 쓸 수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서 틀림없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지 않아. 거의 대부분 어떠한 추측과 관련지어서 쓸 수 있는 게 틀림없이라면 반드시 라고 얘기하는 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추측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는 잘 쓰지 않지요. 어떠한 의지나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강조할 때 써요. 그래서 느낌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윤택과 풍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윤택도 마찬가지고 풍부도 마찬가지고 무언가가 많고 매끄럽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윤택은 살림이 윤택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삶이 윤택하다라는 표현들을 쓰지만 삶이 풍부하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상상력이 풍부하다라고는 하지만 상상력이 윤택하다라고 하지는 않지요. 뭐가 많다라는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대상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휘를 공부하실 때는 대상의 범주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보다 더 정확한 의미 차이들을 볼 수 있어요. 참고로 그 밑에 반의와 관련지어서 한 번 더 설명하면 반의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두 단어의 의미 관계가 서로 반대되는 거겠지요. 얘를 우리는 반의관계, 의미가 뭐한다? 반대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했을 때 반이야, 반대돼.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반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의 속성만 반대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다 공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반의관계 설명하면서 유사어를 본다고 했는데 반의관계를 바탕으로 뭐를 할 수 있냐면 유의관계, 유의어의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뒤에 나오게 되는 나중에 뒤에서 혼동하기 쉬운 어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틀리다와 다르다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치요? 틀리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쟤랑 생각이 틀려. 나는 쟤가 생각이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서 비슷한 말 같은데 하지만 혼동하기 쉬운 단어도 마찬가지로 반의관계를 통해서 찾아보면 쉬워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틀리다의 반의관계, 반대말은 틀렸다의 반대말은 옳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와 생각이 틀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생각이 틀렸다면 너의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옳았다면 너의 생각이 틀렸다는 뜻이 되는지요? 되는 거지요. 그에 비해서 라고 했을 때 다르다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그렇지요. 같다입니다. 나는 네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달라. 너의 생각과 같지 않아 라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뭐에?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틀려가 아니라 다르다가 맞는 말이겠지요. 반의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단어의 정확한 의미관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밑에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반의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반어를 갖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건 바로 뭐이기 때문에 뒤에서 배우게 될 다의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의어, 하나의 단어의 의미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 글에서 벗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이 나와져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벗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벗다 무엇을 벗다지요.
그래서 무엇을 벗느냐에 따라서 뭐가 돼요? 반의어들이 달라집니다. 옷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뭐가 되면 들어가면 옷을 벗다의 반의는 이 글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입다가 되는 거지만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신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상이 되면 신을 벗다는 되지만 신을 입다는 되지 않지요. 맞나요? 그럼 신은 그치요. 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뒤에도 여러분들한테 쓰다나 끼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드러나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 단어의 의미를 확인합시다. 단어의 의미상의 차이들을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상을 호응하는 대상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반의관계는 하나만 대상이야. 모두 다 공통이고 하나만 반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 이것의 의미를 설명해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관계를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공통점부터 찾을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통점은 둘 다 부모님이시죠. 나의 혈연, 가족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성인, 사람,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뭐예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인 사람이 가족 중에 부모일 때 성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뭐가 어머니와 아버지로 나뉘는 거지요. 맞나요? 그래서 반의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단순한 반의어를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는 반의관계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도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겠지요. 됐나요? 자, 그 다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상하인데요. 상하관계는 아주 쉽습니다. 두 단어의 의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함 관계에 이르면 우리는 얘를 상위어와 하위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포함이니까 당연히 상위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큽니다. 거기에 하위어가 포함이 되지. 그러니까 상위어라고 얘기하는 애가 크려면 넓어야겠지요. 그래서 상위어의 특징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개념적인 단어들의 개념들이 많아요. 추상적인 성격들이 강하고요. 하위어일수록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라고 하는 성격들을 가질 수 있겠지요. 됐나요? 그래서 훨씬 더 감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상하관계에서 하나만 보실 수 있으시면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가 된다? 상위어와 하위어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관계는요. 상대적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 그런데 엄마보다 혹은 아빠보다 누가 더 좋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상대적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어요. 상위어가 고정이 아니라 하위어가 고정이 아니라 어떤 단어를 주느냐에 따라서 상위어와 하위어의 개념은 뭐 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포유류라고 얘기하는 관계를 보면 뭐가 더 커요? 그치요? 얘가 더 커요. 얘네 둘만의 관계를 보면 얘가 하위어고 동물이 상위어겠지. 그런데 포유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강아지라고 얘기하는 애로 보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렇지요. 포유류가 상위어고 얘가 하위어가 됩니다. 아, 그러면 강아지가
제일 작구나. 아니지. 강아지 중에 여기서 여러분들 반려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강아지 중에서도 뭐예요? 그 종류들이 더 많을 수 있겠지요. 맞아요. 그래서 뭐 포메리안도 있을 수 있고 마르티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강아지들이 또 나올 수 있겠지. 강아지 중에 하나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상대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만 기억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다의관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의관계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할 건데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계인데요. 유의관계 같은 경우는 뭐가 돼? 라고 하면 아예 단어가 뭐가 되는 거야? 달라요. 의미 다른 거야. 쓰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다의관계는 표기가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그 밑에 여러 개 딸려 있는 것들이 다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의어 같은 경우는 의미가 비슷한데 생긴 게 어떻더라? 다르더라 라고 하는 거고 다이어는 생긴 게 같아요. 똑같은 글씨인데 다이라고 이야기하는 관계는 다이어 관계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있을 때 한 단어가 중심 의미이고 나머지가 주변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럼 다이어를 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사전에 손 그러면 손의 사전적 중심 의미부터 시작해서 1번부터 밑에까지 주르륵 외우느냐? 머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언어 논리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중심 의미만 외워주세요. 암기를 할 때 기본적인 것들은 모든 학습의 기본은 암기예요. 기본은 외워야 되고요. 기초는 외워야 합니다. 안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우는데 어떻게 외울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중심 의미를 외우세요. 그리고 주변 의미와 중심 의미의 관계에는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동음이의어 관계,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우리 동음이의어는 음은 같은데 이의야. 의미가 다를 이자야. 다른 언어란 뜻이에요. 생긴 건 같은데 어떤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다이어와 동음이어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어떤 단어들이 생긴 게 같다야. 그런데 동음이어는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가 서로 별개의 관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X 그럼 여러분들 그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서로 뭐예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단독적인 애들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A와 B 사이에 뭐가 없냐면 공통이라고 얘기하는 적 의미가 없습니다. 됐나요? 다이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예로 보면 다이어, 기본적으로 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 손은 뭐예요? 신체가 중심 의미야. 그래서 다이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 의미를 알아두는 거라고 얘기했죠. 손이 중심 의미야. 그러면 진짜 이 신체와 관련되어져 있는 뭐를 의미에서 파생될 수 있는 거면 그럼 얘가 다이어예요. 예를 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 친구들 이번에 게임에서 손을 뗐어. 나 이번에 그 온라인 게임에서 손 뗐어. 손을 떼다. 게임할 때 뭘로 해요? 그치, 손으로 하죠. 손을 떼다. 그럼 내가 거기에서 뭐를 했다는 거야? 정말 이 손을 가지고 그 오락을 할 수 있지요. 그치요? 정말 내가 이걸 신체적인 걸 뗐다가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게임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 라는 의미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지요. 쟤는 참 손이 커. 중심 의미일 수도 있어요. 손이 크다. 선생님의 컴플렉스가 손인데요. 제가 손이 되게 못생겨가지고. 자, 손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야? 쟤는 무슨 여자애가 손이 저렇게 커, 발이 저렇게 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거기에서의 손은 신체니까 중심 의미야. 그런데 쟤는 맏며느리라 그런지 손이 참 커. 손을 가지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뒤에 우리 사전적인 의미, 관용적인 의미도 배울 텐데 옛날 사람들은 뭘 줄 때 어떻게 줬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집게로 막 이렇게 주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손으로 이렇게
주는 거야. 뭘 사도 다 이렇게 손으로. 그치? 그래서 손이 크면 한 번에 뭐 하겠어? 많이 담겠지. 그래서 많이 담아서 많이 주고 많이 사고 이랬겠지요. 그래서 손이 크다는 정말 내 신체의 손이 크다가 아니라 뭘 많이 하다. 씀씀이가 크다라는 의미들이 되지요. 손이 크다는 신체와도 관련지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에 비해서 동음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동이면은 의미상의 공통점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 예를 들어서 배라고 이야기했을 때 배가 너무 아파. 여기서 이 배는 뭘까요? 신체겠죠. 한강 위에 커다란 유람선, 배가 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걔는 뭐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겠지요. 그러면 사람의 배를 타고 다닙니까? 아니지요. 신체는 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얘도 신체가 될 수 없어요. 왜? 얘는 사물이고 얘는 사람이니까, 동물이니까 의미상의 공통점이 없으니까 얘는 동음이입니다. 됐나요? 여기에서 하나 더 의미 관계는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요. 다이어는 사전에 기록될 때 어떻게 기록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이어는 중심 의미가 표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표제어의 주변 의미가 1, 2, 3 등등등등으로 연달아 붙어 나오게 되고요. 동음이어는 각각 표제어 1, 표제어 2라고 해서 의미들이 다르게 돼요. 표제어가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사전상만 봐도 다이어와 동음이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어휘라고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지요? 의미 관계는 여러분들 다이어와 동음이어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어휘력을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어 같은 경우는 특히 중심 의미를 잘 기억해 두는 게 좋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언어에는 단어에는 다이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무한정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다이어 의미가 파생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다이어의 중심 의미에 초점을 두어서 공부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언어의 관계 끝났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고유어가 나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그치요? 한국 사람인데 고유어에 취약합니다. 우리는 외래어에 오히려 익숙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한자어에 익숙하고 영어에 익숙해서 고유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잘 안 나오게 되는데요. 고유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발음도 예쁘고 좋은 거니까 제가 OT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숙하게 친구들한테 사용할 때 당분간이라도 그치? 시험을 보기 전까지만이라도 부모님들한테 널리 바른말 고운말 우리말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사용을 좀 자주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고유어는 순우리말이에요. 외래어도 아니고 한자어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빈출 예시가 드러나 있는데 기본적인 사전적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알아두실 수 있으셔야겠지요. 됐나요? 그래서 가멸다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만한 거 가멸다 그럼 왠지 얄밉고 그치 뭔가 별로일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의외로 가멸다는 재산이 많다. 살림이 넉넉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 집은 참 가멸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 집 부유하다 라는 뜻으로 보실 수 있고요. 가탈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에서 셋말로 까탈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들 쟤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트집을 잡고 불만을 자주 이야기하면 까탈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가탈은 그래서 뭐에? 방해하고 트집 잡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사납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 그대로 뒷말만 기억하면 되지. 사나운 거야. 뭐가? 성질이나 생긴 것이 약간 억세다라고 얘기해서 감사납다. 여자가 그치 이게 문학으로 나오면 일반적으로 감사납다는
남자에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갓 발기, 딱 봐도 무슨 말인지 갓 밝아질 무렵을 얘기합니다. 막 갓난쟁이라고 얘기하죠. 갓 나는 거야. 막. 그래서 갓 발기는 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겉, 볼, 안도요. 이 단어 잘 보면 뜻 알 수 있어요. 겉을 볼 안이야. 겉으로 안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요즘 말로 축약어 같지요? 그치요? 겉을 보면 안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개저분하다. 우리 요즘 친구들 많이 쓰는 표현들 중에, 그치요? 이렇게 아무 거에나 막 개를 막 이렇게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개랑 좀 다르지만 개저분하다는 너저분하다, 지저분하다 라는 뜻이고요. 요 단어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곰살굽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곰살굽다 그럼 왠지 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곰살굽다는 부드럽고 친절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넉넉한 아주머니들, 시골 인심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곰살궂게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곰살궂게 굴다라고 이야기하면 친절하게 굴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단어들이고요. 너나들이라고 했을 때 너와 나 하는 사이예요. 너, 나 아무한테나 너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쵸? 저도 여러분들한테 너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너라고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하면서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친한 사이, 터놓고 지내는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눕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반죽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물기가 많을 때 눕다. 뭐 생각하면 되냐면 눅눅하다를 생각하면 되겠죠? 늠름하다. 처음 봤죠? 늠름하다, 속이 너그럽고 활달하다 라는 뜻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뭐 당차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 거고, 달포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도 자주 나오지요. 달포는 한 달 즈음, 한 달 무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뒤넘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건 건방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똘끼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하셔야지요. 똘끼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어랑 다릅니다. 또라이 기질이 있다에서의 똘끼는 요즘 말이고요. 순 우리말의 똘끼는 익지 않은, 다 익지 않은, 채 익지 않은 과일 열매를 똘끼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단어가 다르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듬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듬직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연상되는 것과 관련지어 보고요. 마수거리도 문학에서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처음 물건을 파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머침하다라고 하는 건 약간 머뭇거리는 거, 뭉 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예요? 시침이 떼는 거야. 시침이 떼다, 알면서도 모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뭉 때리다와 비슷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의문스럽다의 이미지와 비슷할 수 있는데요. 뭉 때리다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뭘 하지 않는 거라면, 의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라서 이미지들 비슷한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미쁘다, 예쁘지요. 믿음직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어들과 관련져서 잘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 밍밍하다는 종종 쓰는 말이고, 미욱하다는 뭐예요? 매우 어리석다라고 해서 고전에서 종종 나오고요. 밟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발이 아주 재빠르다라고 하는 것들로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벌충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들어봤을 거고요. 변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관역에 뭐가 되는 거야? 그 가장자리 정도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릇이나 관역의 가장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변죽을 때리다, 변죽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데나 잘 들러붙는다 라는 표현들이 될 수 있겠지요. 근데 변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변죽을 때리다는 핵심이 아니라 가장자리만 때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죽은 단어들이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변죽에서의 변이라고 하는 건 한자어인데요. 가장자리 변자에 죽이라고 하는 건 고유어가 붙어서 변죽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고유어로 볼 수 있습니다.
볼맞다, 사분사분이라고 얘기하는 단어, 그 다음 선들어지다, 쑥쑥을해하다, 애면글면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잘 사용이 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고요. 어기차다, 오달지다, 올곧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봐두실만 한데요. 여러분들 쭉 내려가다 보면 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드러나 있는데 짜장은 정말이라고 얘기하는 부사어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밑에서 두 번째에 희떡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희떡다. 왠지 뭔지 희번떡거리고 그치? 못마땅하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는 뭐에? 그 실속은 없지만 마음이 넓다라고 이야기해서 왜 가난하고 자기 거는 못 챙기면서 착하고 남 퍼주는 거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풍부한 어휘력을 쓰면 그만큼 더 많은 의미들과 정확한 의미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고유어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어휘력 문제에서도 출제가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보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에 비해서 한자어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울 수 있기는 한데요. 한자어는 고유어처럼 하나하나 짚지는 않을 거예요. 주로 나오는 어휘들, 빈출 예시가 드러나 있는데 한자어는 좀 더 추상적인 경우들, 영구적이고 개념적인 어휘들이 좀 더 많아서 그래서 그 분화되어져 있고 정확한 의미들이 나와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알아두셔야 되는 어휘고요. 이건 여러분 시험과 별도로 여기에 제시되어져 있는 빈출 예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간과하다, 간주하다 라고 얘기하는 단어들은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경시하다 라고 얘기하는 단어도 자주 씁니다. 고무되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들도 잘 사용하게 되고요. 비견하다, 어깨를 비슷하게 견줄만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사용합니다. 현실과 이상이 유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유리는 동떨어져 있다라는 표현들이에요. 여기에 나와져 있는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것들이고 전가하다는 나의 책임이나 역할을 떠넘길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여기에 드러나 있는 단어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포인트로 볼게 지, 양과 지, 향은 좀 구분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 양은 지자가 말지자예요. 멈추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 양은 부정적인 대상을 멀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로 보시면 돼요. 뜻 자체가 뭐라고 나냐면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해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거 안 하는 거니까 대상 자체가 당연히 부정적인 거예요. 나는 부사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당분간 친구와의 만남을 지양하기로 한 거예요. 지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향하는 거야. 이 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방향을 향한 거기 때문에 작정하거나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 긍정적 대상을 뭐 하는 거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부사관 시험을 위해서 게임은 지양하는 거지만 부사관 시험을 위해 수업은 지향하는 거예요. 맞아요. 부사관의 온라인 공부 시간은 공부는 지향한다가 돼서 지양과 지향은 의미가 정반대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 뒤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어휘들이 드러나 있는데 차치라는 말들도 많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자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 있는데 회자는 회랑 군 고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먹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쵸? 회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구운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맞지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겠죠. 회자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림. 그래서 회자되다 라고 이야기하면 칭찬을 받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오늘 배운 거 어휘 관계와 고유어와 한자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휘 관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가 포인트가 되고요. 고유어와 한자어는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정확한 단어 뜻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마저 어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